반갑습니다. 뉴질랜드에서 지금 계신다고요? 오클랜드에서 호주로 이주를 생각을 하고 계신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맵으로 뭐 잘 보셨고 조사를 많이 하셨겠지만은 아주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브리즈번이 있잖아요. 이렇게. 브리즈번이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까지가 이렇게 브리즈번 카운슬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호주의 어떤 곳과도 다르게 브리즈번은 카운슬이 엄청나게 커요. 위에가 모튼베이 카운슬, 이제 더 올라가죠, 사실 위로는. 여기가 입스위치 카운슬, 로건 카운슬, 레드랜드 카운슬, 아래는 이제 골드 코스트, 위에는 선샤인 코스트 이렇게 있는데, 지금 뭐 사실 보셨던 로치델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쯤이잖아요. 로치델이 그쯤인데 브리즈번을 이제 강을 끼고 이너시티는 다 비싸요. 강 위아래로 해서 반경 5km는 뭐 다 비싸고요. 예, 그리고 이제 거기서 좀 아래로 내려가면서 제일 비싼 동네 중에 하나가 로치데일이에요. 로치데일이 비싼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이제 교통권이 제일 좋아요. 교통권이 굉장히 좋고, 뭐 사실 로치데일 가보셔서 아시겠지만은 빈 땅들 되게 많고 말 있고 소 있고 그러거든요. 좀 아직도 어느 정도 분위기가 완전 풀 개발이 안 됐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한 10년 만에 가장 많이 오른 동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 모든 게 다 새 거니까. 그리고 이제 놀스레이크가 여기에요. 자, 이 두 군데를 비교하면 안 된다는 이유가 일단 카운슬이 다릅니다. 예, 그래가지고 로치데일은 이제 브리즈번 카운슬 안에서도 비싼 동네고, 이제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뭐 뉴질랜드는 뭐 시티에서 한 40km 정도 떨어지면 너무 멀어서 뭐 이렇게 좀 번화가가 아닐 수가 있는데, 놀스레이크는 실질적으로 모튼베이 카운슬의 메카예요. 예, 그래서 여기 아시다시피 뭐 놀스레이크에 근처에 이제 대학교도 새로 들어오고 병원도 들어오고 뭐 아이키아, 코스코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조금 더 위로 올라가서 버팽게리 나랑가 쪽으로만 가 보셨어도 약간 시골 분위기가 나요. 그러니까 시골 분위기가 뭐 안 좋다는 게 아니라 집들이 굉장히 커져요. 기본 600스퀘어 아니면 막 1헥타르짜리 집들도 나오고 굉장히 한가롭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저는 이쯤에 삽니다. 저는 여기 산 어디에 살아요. 저는 산속에 삽니다. 예. 그래가지고 이제 기본적으로 어떻게 보시면 좋으냐 하면은, 일단 브리즈번 강 위로는 백인들, 아래는 멀티컬처라고 보시면 돼요. 뭐가 좋고 나쁘고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위쪽으로 가면 첨사이드가 브리즈번 카운슬 북쪽으로의 메카예요. 아래로는 이제 뭐 써니뱅크, 뭐 마운틴 그라벨 이쪽이겠죠. 예. 그리고 더 위쪽으로 가면 이제 놀스레이크가 메카고, 이제 선샤인 코스까지 없어요, 뭐가. 물론 카부처가 있죠. 카부처 있고, 그다음에 선샤인 코스. 제일 큰 건 여기고요. 그리고 첨사이드가 퀸즐랜드에서 두 번째, 제일 큰 웨스트필드고요. 호주 내에서 두 번째예요, 첨사이드가. 네, 아래로 내려가면은 여기 마운틴 그라벳에 있는 뭐 웨스트필드도 있고, 좀 더 아래 나가면 이쪽으로 있지만, 여기는 솔직히 얘기해서 좀 더 나이가 많이 들어가지고 건물 자체가 분위기는 위쪽이 더 좋아요. 아까 친구분들께서 뭐 아래쪽이 더 비싸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정확히 따지면 친구분들이 사시는 게 브리즈번 카운슬이라서 비싼 겁니다. 아래쪽이라서 비싼 게 아니라. 왜냐면 위쪽으로 가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이렇게까지밖에 안 돼요, 브리즈번 카운슬이. 뭐 제가 잘 그렸는지는 모르겠지만 실제로 여기는 모튼베이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격이 싼 거예요. 여기도 뭐 에스플리나 첨사이드 쪽으로 가게 되면 굉장히 비싸요. 아래랑 똑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뉴질랜드에서 또는 한국에서 오시는 분들이 이제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거는, 사실은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아래쪽 분위기하고 위쪽 분위기가 좀 많이 다릅니다. 저는 북쪽에서 애들을 공부를 가리키고 있잖아요. 북쪽은 아무래도 좀 공부 어떤 인텐시티가 낮아요. 그 강도가 낮아요. 그래서 음악도 중요하고 축구도 중요하고 수영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고 공부도 중요한 거고, 아래쪽은 아무래도 학교열이 좀 셉니다. 물론 이너시티는 제외예요. 좋은 학교들은 이쪽에 다 있습니다. 이제 1년에 3만 불 이상 가는 학교들은 이쪽에 다 있으니까. 네. 그리고 아래쪽은 확실히 학원도 많이 다니고 과외도 많이 다니고, 북쪽에 사는 한국 사람들이 아래로 많이 학원도 보내요. 네, 이제
예, 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라이프 스타일을 추구하냐에 따라서 조금 그것도 다를 수 있고요. 제가 북쪽에 사는 이유는 저는 원래 시골 출신이에요. 저는 타즈마니아에서도 살았었고 애들레이드에서 살았었고 물론 멜번 시드니에서 살기는 살았는데 조금 더 백인 위주에서 많이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쪽 분위기가 저한테는 더 맞아요. 그 대신 저는 일주일에 한 두세 번은 내려가서 짜장면도 먹고 오고 뭐 국밥도 먹고 오고 이제 가족들이랑 내려가서 약간 피크닉 가는 분위기로 내려가요. 저는 예, 좀 그런 분위기고 또 아래쪽 사시는 분들은 절대 위쪽은 지리도 몰라요. 되게 신기한 게 이 강 넘어서는 지리도 모르고 서버브도 하나도 모르는 사람 되게 많습니다. 한국 분들 중에. 왜냐하면은 갈 일이 없거든요. 모든 뭐 교회라든가 아니면 뭐 편의시설이 남쪽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저도 와이프랑 아래쪽 가면서 야 우리가 아래 살았으면 편하긴 편했겠다. 모든 게 다 있으니까 우리한테 맞는 것들이 사실은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아요. 저도. 예, 그래서 이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아이들이랑 두 명을 키우면서 브리즈번을 이민을 올 때 나는 어떤 거를 더 희망하지? 아, 그리고 아까 인드로필리 가셨다고 했잖아요. 요쯤이거든요, 인드로필리가. 인드로필리도 사실은 이제 백인 쪽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인드로필리는 학군이 나쁘지는 않아요. 좋은 편이에요. 이제 한국 사람은 인드로필리 학군 나쁘지 않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인드로필리를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집들이 겁나 오래됐습니다. 그리고 교통이 안 좋아요. 교통이 안 좋아요. 그래서 교통은 여기 김피로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빠지는 거, 그 다음에 M1 타고 가는 거, 여기만 좋아요. 그리고 입스위치 가는 거 나쁘지 않고. 그 외의 때들 있잖아요. 뭐 그러니까 집에서 일을 하시는 분은 크게 상관이 없는데 내가 출퇴근을 매일 해야 된다? 그러면은 인도로필리는 뭐 나쁘다는 게 아니라 뭐 출퇴근용으로는 뭐 엄청 사람들이 선호하진 않죠. 왜냐하면 이 정도 되는 학교는 사실 어디에도 있거든요. 인도로필리 정도 되는 학교는. 그렇다고 인도로필리가 뭐 나쁜 동네라는 건 절대 아니고요. 좋은 동네입니다. 집값도 비싸고. 저는 이제 바이어스 에이전트 쪽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고 물론 한 달에 한 5채에서 10채 정도 셀링도 하고 있어요. 저희 에이전트에서. 저희 회사에서. 그래서 올드하우스도 사고 올드하우스도 팔아드리고 뉴하우스도 사고 새 집도 지어드리고 그러니까 일반적인 부동산이 하고 있는 걸 다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제 채널에서 통해서 들어오시는 분들에게 보통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거죠. 이제 만약에 그러니까 뭐 새 집을 아닌 집을 사야 되는 분들은 저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이번 주에 제가 집을 팔려고 이제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80만 불을 받아주세요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저희는 이분을 위해서 셀러스 에이전트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일정 수수료를 이제 모든 부동산이 다 똑같이 받으니까 받고 그리고 80만 불 이상으로 팔려고 노력을 엄청 많이 하겠죠. 그러면 어떨 때는 90만 불에 팔 때도 있는 거고 어쩔 때는 85만 불에 팔 때도 있는 거고 이렇게 되겠죠. 반대로 제가 어떤 분이 오셔서 저는 80만 불짜리 집을 사겠습니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매주 제가 파는 물건은 당연히 안 되고요. 매주 이제 시장에 올라와 있는 많은 매물들 중에서 이런 식으로 미팅을 통해서 뭘 원하고 어떤 걸 원하는지 방향성을 서제션을 해드리고 투자집인지 자가집인지에 대해서도 의논을 한 다음에 그러면 어떤 식으로 어떤 집을 사서 어느 정도의 돈으로 어떤 스트래티지로 들어갈 건지도 같이 셋업이 된 다음에 좋은 집을 찾고 아시다시피 브리즈번의 가장 큰 약점이 플러드입니다. 예, 플러드를 피하고 잘 살 수 있는 집을 찾아서 네고시에이션을 해요. 근데 반대 입장이 되는 거죠. 왜냐면 저는 너무나 잘 알거든요. 이 집이 80만 불인데 이 집은 89만 불에도 팔릴 수가 있고 80만 불에도 팔릴 수가 있어요. 왜냐면 제가 셀링을 하니까 알거든요, 저희도. 그러면은 저는 바이어스 사이드에서 이 집을 가장 저렴하게 살 수 있는 방법으로 네고시에이션을 하는 거죠. 네. 그리고 네고시에이션을 했는데 이게 안 됐어요. 안 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와서 캐시 오퍼를 했어요. 그러면 그 집은 그냥 버리는 거예요, 그 주는. 그 다음 주에 또 우리가 애초에 의논했던 그런 다른 집을 또 찾아가지고 그 네고시에이션을 하고 인스펙션을 대신으로 해드리고 영상을 찍어 보내드리고 이 작업을 계속해요. 될 때까지. 근데 이제 좋은 거는 이 일을 오래 하다 보니까 웬만한 에이전트를 다 압니다, 제가. 예, 그러면은 그 에이전트 폴, 네 클라이언트야? 그러면은 어떤 에이전트들은 저한테 좀 팁을 많이 주세요. 어떤 에이전트들은 얄짤없는 분들도 물론 계시죠. 그러면은 이제 그리고 저도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요즘 마켓에서는 싸게 사는 건 불가능해요. 네. 근데 그렇다고 혼자서
예를 들어서 요번 주에 제가 딜링했던 게 4명이서 붙었었거든요. 저까지 포함을 해서. 그러면 최소한 예를 들어서 이게 85만 불짜리 집이었다고 가정을 하면 제가 85만 불 주고 파이널로 낙찰이 됐는데 그럼 두 번째 사람은 최소한 84만 불에서 4만 8천 불 정도까지 불렀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두 번째 사람이 82만 불을 불렀는데 내가 혼자 85만 불을 불러서 샀으면 전 잘못 산 거죠. 왜냐면 82만 5천만 원에도 살 수 있는 거였잖아요. 그거를 제가 맞추는 거예요. 100만 불짜리를 저는 115만 불에도 팔아봤거든요. 예, 왜냐면 저희들도 보여요. 와서 얘네들 잘 모르는 친구들이네. 왜냐면은 상식적으로 사람들이 집을 평생 살면서 몇 채나 사보겠습니까? 첫 번째 아니면 두세 번째란 말이에요. 그러면 다 초보자라는 소리예요. 그럼 저희들 입장에서는 보여요, 그게. 그러면 얘네들한테 이렇게 살살살살 하면은 10만 불 뜯어내는 거는 뭐 뜯어낸다는 게 올리게 만드는 건 1도 아닌 거예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럼 반대로 우리 손님도 5천 불만 더 쓰면 되는 거를 5만 불을 더 쓰게 막는 걸 막아드린다는 거죠. 물론 그 전에 좋은 집을 사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오늘 저희 고객 중에 한 분이 여기 안 계시는 분인데 이제 남쪽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마운틴 그라벤, 맥그리거, 에이 마이 플랜스 이쪽을 보고 계세요. 그분이 이제 막 본인도 서치를 하셔가지고 저희한테 보내주셨는데 제가 얘기했어요. 이 집이 너무 마음에 드는데요. 근데 딱 보니까 이 집은 그 동네에서 말도 안 되게 싸요. 그리고 이 사람이 봤을 때 이거 왜 좋아하는지 알겠어. 근데 그 동네는 사면 안 되는 동네예요. 사면 안 되는 포켓이 있어요. 여기 현지인만 알 수 있고 팔아본 사람만 알 수 있어요. 왜냐면 그 옆집을 저희가 파는데 120이 걸렸거든요. 호주에서 120이 걸린 거면은 사면 안 되는 집이란 소리예요. 보통 저희는 오픈 인스펙션을 한 번 하면 끝납니다. 제가 오픈 인스펙션을 가는 거는 거의 그 주에 토요일날 가서 그날 5시에 마감이고 팔려요. 그냥. 왜냐면 제가 심사숙고해서 고른 집은 남들 눈에도 좋고 웬만한 모든 나쁜 점은 다 뺀 거거든요. 예. 그분이 만약에 혼자 사셨으면은 그 집이 플러드존도 아니었고 집값도 괜찮았고 집도 괜찮았거든요. 아마 그냥 사셨을 거예요. 그러면은 엄청난 손해를 보시는 거죠. 그분은. 동네적인 사정들이 있잖아요. 저희는 근데 렌트도 350채면 웬만한 데를 다 관리를 한단 말이에요. 어디가 렌트가 잘 나가고 어디가 안 나가고 이 동네가 지금 뜨고 있고 이 동네는 좀 지금 요새 조용하고 이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만 하더라도 이제 저한테 주시는 수수료를 그 이상 두세 배는 그냥 남기는 거죠. 그게 이제 첫 번째 서비스예요. 바이어스 에이전트고. 두 번째는 이제 새 집을 사신다 그러면 3만 불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아실지 모르겠지만 코비드 이후로 브리즈번에서 빌더들이 굉장히 많이 파산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집들도 혹시 새 집을 지어보신 분은 알 거예요. 이게 얼마나 스트레스적인 이게 있는 건지 아실 거예요. 왜 그러냐면 차랑 똑같아요. 옵션이 굉장히 많아요. 그럼 내가 여기서 꼭 해야 되는 옵션과 하면 안 되는 옵션과 돈 낭비인 옵션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빌더들이 이제 보여줬을 때 플로우 플랜이라는 게 미리 나와 있잖아요. 일반 리테일 빌더들 같은 건 이게 못 바꿉니다, 많이. 그리고 바꿀수록 그 이제 턴키 프라이스라고 해서 이게 36만 불의 턴키 프라이스가 있는데 이거 사실 깡통집이기도 하고 뭘 이제 가서 내가 조금씩 바꿀수록 이제 이게 팍팍팍팍 올라가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엔 저는 이제 그런 리테일 빌더들이랑 일을 안 하고요. 홀세일 빌더랑 일을 해요. 홀세일 빌더들은 오픈홈이 일단 하나도 없습니다. 가서 볼 수 있는 데가 없어요. 왜냐하면 얘네들은 그걸 안 함으로써 코스트를 낮추는 거거든요. 그리고 저희 같은 프로페셔널들이랑만 일을 해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 빌더랑 한 5에서 10 빌더들이 있는데 지난 오랜 시간 동안 같이 일을 했던 사람들이랑 일단은 워런티적인 거나 아니면 그 이외의 기타 등등의 어떤 것들이 증명이 되신 분들이죠. 지금도 그분들을 통해서 짓고 있으니까. 그런 분들이랑 하면 플로어 플랜 바꾸는 것도 일반 사람이 가면 당연히 안 해주지만 저희는 늘 같이 일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좀 플렉시빌리티가 많이 있고요. 옵션 같은 경우도 이제 금액적인 것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내가 땅을 사고 집을 져서 75만 불 언더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이거 쉽지 않거든요, 지금. 일단 망고힐 노스레이크는 쉽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지금 이미 4명이 사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호주 와서 사시는 집인데 너무 허름한 데 살 수는 없잖아요. 정말 깡통집에 살 수는 없잖아요. 예, 근데 그런 경우에 어느 정도의 이제 그 금액이 너무 차이가 안 나고 정말 몇천 불로 내가 오버가 됐다 그러면 그거에 솔루션도 드릴 수 있어요. 왜냐면 빌더들이랑 워낙 관계가 있기 때문에. 깎아준다는 게 아니라 솔루션을 드린다는 거예요. 예. 그런 것들을 저희가 서비스를 해드려요. 그러니까 이거는
두 번째 거 같은 경우에는 비용이 거의 안 들어요. 제가 차지하는 비용이 거의 없어요.